런던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The Crown's Jewel은 런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손님들의 발소리를 부드럽게 반사했다.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고 테이블마다 놓인 크리스털 장과 은재 식기가 은은한 빛을 발했다. 이곳은 부유한 사업가, 유명 인사, 그리고 상류층이 모이는 장소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 하나 32세는 아들 제임스 8세를 데리고 이곳에 서 있었다. 하나는 영국인 싱글맘이었고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갔다.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미소는 그녀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였다. 오늘은 제임스의 8번째 생일이었다. 몇 달 전 제임스는 TV에서 The Crown's Jewel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저 생일엔 저기서 밥 먹고 싶어요. 왕자님이 밥 먹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 말에 하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제임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다. 여분의 교대 근무를 자원하고 점심값을 아끼며 마침내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었다. 하나의 옷차림은 소박했다. 그녀는 오래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엔 단정한 검은 원피스가 있었다. 원피스는 몇 년 전 결혼식에 입었던 것으로 이제는 약간 헐렁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어울렸다. 제임스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작은 회색 정장을 입었다. 정장은 조금 커서 소매가 손목을 살짝 덮었지만 제임스는 거울을 보며 멋진 왕자님 같아요 라며 웃었다. 하나는 제임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제임스의 눈이 샹들리에를 보며 커졌다. 엄마, 여기가 진짜 왕궁 같아요.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왕자님.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그녀는 제임스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호스트 올리버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는 매끈하게 넘겼으며 완벽하게 다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 완벽하게 어울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올리버는 하나와 제임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예약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지만 이미 답을 아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다. 하나는 약간 긴장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예약은 없어요. 오늘 제 아들 생일이라 혹시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제임스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엄마 옆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올리버를 올려다보았다. 올리버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찹니다. The Crown's Jewel은 그냥 걸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의 낡은 코트와 제임스의 소박한 정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저희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유지합니다. 손님들이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고 다른 이는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우치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생일에 멋진 데서 밥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올리버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길 건너 패스트푸드점이 더 적합할 겁니다. 거긴 좀 더 편안한 분위기니까요. 그는 편안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하나는 제임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 생일은 제임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여분의 근무를 감당하며 이곳에 왔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물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가자, 제임스.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제임스는 이미 너무 많은 슬픔을 겪었다. 다른 좋은 데서 내 생일 축하할게.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이자 축구 팬들의 우상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웨이터들이 동작을 멈췄고 손님들의 대화가 끊겼다. 올리버는 당황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선수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하나와 제임스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제 테이블에 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올리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저희 규칙이, 그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손흥민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규칙,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어린아이의 생일을 망치는 게 이곳의 규칙입니까?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게 The Crown's Jewelry 서비스입니까? 그의 말에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는 올리버를 비판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경기를 TV로 본 적이 있었고 이소우스케댐즈가 그의 팬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설마 그가 이렇게 나서줄 줄은 몰랐다. 제임스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진짜 손흥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제임스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굽혔다. 그래 친구, 오늘 생일이라고 그럼 제대로 축하해야지. 그는 제임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윙크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나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왜 저희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건 따분하거든요. 그리고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올리버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손흥민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손 선수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웨이터들에게 손짓하며 급히 움직였다. 손흥민은 하나와 제임스를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였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고
테이블 위에는 섬세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다. 제임스는 손흥민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거 꿈 아니지? 하나는 웃으며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제임스. 이건 진짜야. 그녀는 손흥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손흥민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보답은요. 그냥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 되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하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제임스는 메뉴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여기 스테이크 먹어도 돼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스테이크 생일엔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골라줄게.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하나와 제임스의 테이블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The Crown's Jewel.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자리. 손흥민의 테이블은 런던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섬세한 크리스털 장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은재 식기가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장미꽃이 부드러운 향기를 뿜어냈다. 하나와 제임스는 손흥민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녀와 제임스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모욕을 당하며 쫓겨날 뻔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런던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의 중심에 앉아 있었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그들과 함께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제임스는 메뉴를 들여다보며 눈을 반짝였다. 그의 작은 손이 두꺼운 가죽 표지에 메뉴를 넘기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작게 울렸다. 엄마, 여기 다 맛있어 보여요.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제임스.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흥민을 바라보는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제임스와 눈높이를 맞추며 농담을 던졌다. 제임스 생일엔 특별한 걸 먹어야지. 스테이크 좋아해? 아니면 해산물?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말했다. 스테이크, 근데 엄마가 만든 로스트 디너도 좋아해요.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로스트 디너, 그거 좋지. 엄마 요리가 최고야. 근데 오늘은 내가 특별한 메뉴 골라줄게. 그는 웨이터를 부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셰프 추천 코스로 부탁할게요. 그리고 생일 축하용으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 주세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하나는 손흥민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놀랐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수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손흥민은 손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하나씨 그냥 손흥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감사 인사는 됐어요. 생일은 누구나 특별해야 하잖아요. 특히 제임스 같은 멋진 친구의 생일은 더 그렇고. 그는 제임스에게 윙크하며 미소 지었다. 제임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부드러운 연어 타르타르와 신선한 샐러드였다. 접시 위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섬세한 장식이 놓여 있었다. 제임스는 포크를 들고 연어를 조심스럽게 찔렀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가 입을 크게 벌리며 말했다. 하나는 제임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며 물었다.
손흥민 씨는 이런 곳 자주 오시나요? 손흥민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솔직히 많이는 아니에요. 시즌 중엔 훈련이랑 경기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가끔은 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의 말투는 겸손했고 하나는 그의 솔직함에 끌렸다. 그럼 오늘은 왜 여기 오셨어요? 하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런던에 온 지 좀 됐는데 가끔은 혼자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곳이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혼자 밥 먹는 게 따분할 뻔했는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났네요. 그는 제임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임스는 연어를 다 먹고 손흥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흥민 아저씨 진짜 축구 잘하시잖아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제임스의 눈은 동경으로 반짝였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제임스 축구 좋아하는구나. 포지션은 뭐야?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공격수요 아저씨처럼 골 넣고 싶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이야. 근데 공격수는 골만 넣는 게 아니야. 팀을 위해 뛰고 동료를 도와야 해. 제임스는 팀워크 좋아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학교 축구팀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해요. 손흥민은 제임스의 열정에 감탄한 듯 보였다. 그럼 벌써 좋은 선수 자질이 있네. 연습 열심히 하면 나보다 더 잘할지도. 제임스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다. 하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제임스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하나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했다. 제임스가 손흥민 씨 팬이에요. 집에 손흥민 씨 유니폼도 있어요. 손흥민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진짜 제임스. 그럼 나중에 유니폼에 사인해줄까? 제임스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진짜요. 엄마 들었어. 하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제임스. 손흥민 씨가 약속했으니까 꼭 지킬 거야.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과 펜을 꺼내더니 제임스에게 건넸다. 여기 이건 임시 선물이야. 나중에 진짜 축구공에 사인해줄게. 그는 공책에 빠르게 사인을 하고 제임스의 이름과 생일 축하해 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제임스는 공책을 받아들고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히 안았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임스가 선언하듯 말했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다. 구운 송아지 고기에 트러플 소스가 곁들여진 요리였다. 향기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다. 하나는 접시를 보며 살짝 당황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 런던 왔을 때 이런 요리 보면서 이게 뭐지 했어요. 그냥 천천히 즐기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송아지 고기를 우아하게 자르며 제임스에게 보여주었다. 제임스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사실 난 손으로 치킨 먹는 게 더 편해. 그는 농담을 던지며 테이블을 웃음으로 채웠다. 하나는 그의 편안한 태도에 점점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한 입 먹어보았다. 부드러운 질감과 깊은 맛이 입안에서 퍼졌다. 정말 맛있네요. 그녀가 감탄하며 말했다. 제임스도 따라하며 고기를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이거 진짜 최고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는 몇 년 전 제임스 아빠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뒤로 제임스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힘들었죠. 근데 제임스가 있어서 버텼어요. 이 녀석이 제 전부예요. 그녀는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임스는 고기를 먹으며 엄마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오늘 진짜 행복해. 하나는 제임스의 말에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나씨, 제임스 같은 아들이 있으면 누구나 힘낼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하세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셰프 복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수님, 생일 축하 테이블 잘 즐기고 계신가요? 손흥민은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클라라, 오늘도 멋진 요리 고마워요. 그는 하나와 제임스를 소개했다. 이쪽은 하나 씨와 제임스. 오늘 제임스 생일이에요. 클라라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는 제임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제임스 축구 팬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디저트로 깜짝 선물 준비했어. 제임스는 수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감사해요. 아줌마. 클라라는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라니 언니라고 불러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가 나오기 전 손흥민은 제임스에게 물었다. 제임스 축구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도 좋아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동화책 좋지.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좋아했어. 어떤 동화가 제일 좋아? 제임스는 신나게 말했다. 왕자와 용룡이 나오는데 왕자가 결국 이기는 거요. 손흥민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거 멋진 이야기네. 제임스, 너도 언젠가 왕자처럼 용감해질 거야. 제임스는 그 말에 가슴을 쭉 폈다. 드디어 디저트가 나왔다. 클라라가 직접 테이블로 가져온 디저트는 초콜릿으로 만든 축구장 모형이었다. 초콜릿 잔디 위에는 작은 설탕 축구공과 골대가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해피 버스데이 제임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제임스는 입을 벌리며 소리쳤다. 와, 이거 진짜 축구장이야. 하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클라라 씨, 이거 너무 멋져요. 그녀가 말했다. 클라라는 윙크하며 말했다. 제임스 같은 귀여운 손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맛있게 먹어.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초콜릿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다.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흥민도 디저트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클라라, 이번에도 대박이야. 저녁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하나와 제임스를 보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제임스 생일 선물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연 제임스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손흥민의 사인이 새겨진 축구공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이거 진짜 축구공은 아니지만 나중에 진짜 공도 줄게. 손흥민이 말했다. 제임스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소리쳤다. 엄마,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하나는 손흥민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씨, 제임스가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깜짝 선물 하나 더 있어요. 며칠 뒤에 알려줄게요. 하나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깜짝 선물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대해도 좋아요. 레스토랑의 조명이 부드럽게 그들을 비췄다. 하나는 제임스의 웃음과 손흥민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욕과 눈물로 시작된 저녁이 이렇게 마법 같은 시간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손흥민은 제임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임스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항상 웃어. 제임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흥민 아저씨, 오늘 최고의 생일이에요. 테이블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The Crown's Jewel은 그날 밤 한 어린 소년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The Crown's Jewel에서의 마법 같은 저녁이 끝난 후 하나와 제임스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는 제임스가 손흥민에게 받은 축구공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고 잠든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친절함과 그의 마지막 말 깜짝 선물이 더 있다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흥민 같은 사람이 왜 자신과 제임스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걸까? 하나는 궁금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제임스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도와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마법은 끝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약속한 깜짝 선물은 하나와 제임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하나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친숙했다. 하나씨, 손흥민입니다.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이 정말로 연락할 줄은 몰랐다. 네, 물론이죠. 근데 무슨 일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임스도 같이 와도 좋아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되는데 주소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제임스를 학교에서 데려오며 말했다. 제임스, 오늘 손흥민 아저씨 만난대. 같이 갈래? 제임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진짜요? 당연히 갈 거예요. 그는 손흥민의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으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손흥민의 사무실은 런던 도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었다. 유리창이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자 문 앞에 선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간판이 보였다. 하나와 제임스는 약간 긴장한 채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씨, 제임스, 오세요. 저는 엠마, 흥민 오빠, 아니 손흥민 씨의 매니저예요. 엠마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그녀의 활기찬 태도가 하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흥민 오빠가 지금 회의 끝내고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엠마는 하나와 제임스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와 비스킷을 내놓았다. 제임스는 비스킷을 집으며 물었다. 엠마 누나, 손흥민 아저씨, 여기서 뭐 해요? 엠마는 웃으며 말했다. 흥민 오빠는 축구만 하는 게 아니야. 어린이들 돕는 일이나 자선 활동도 많이 해. 여기서 그런 계획들 세우는 거지. 하나는 엠마의 말에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다. 잠시 후 손흥민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하나씨, 제임스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제임스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제임스는 신나게 말했다.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사무실이에요. 진짜 멋져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근데 제일 멋진 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야. 엠마, 이 친구들한테 뭐 좀 보여줬어. 엠마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말했다. 아직 안 보여줬어요. 오빠가 직접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는 두 사람의 편안한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폴더를 집으며 말했다. 하나씨, 지난번에 깜짝 선물 얘기했죠.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불렀어요. 그는 폴더를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하나 씨, 저랑 엠마가 몇 가지 알아봤어요. 하나 씨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제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알게 됐죠. 하나는 약간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서류를 하나에게 건넸다. 이건 런던의 한 자선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에요. 간호사들이 더 높은 자격을 따거나 전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하나 씨 이 장학금으로 고급 간호 과정에 등록할 수 있어요. 비용은 전부 재단에서 부담하고 하나 씨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장학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교재비와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제가 어떻게...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 씨,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예요. 하나 씨 같은 사람이 더 좋은 간호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임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임스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지면 좋겠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공부하면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제임스를 안았다. 제임스, 고마워. 그녀는 손흥민을 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엠마가 끼어들며 말했다. 하나 씨 자격 충분해요. 흥민 오빠가 재단 사람들한테 하나 씨 얘기 엄청 했거든요. 저도 자료 정리하면서 하나 씨가 병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게 됐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엠마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재단이랑 같이 준비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진심이 그녀의 망설임을 녹여주었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해볼게요. 손흥민은 제임스를 보며 말했다. 제임스 너한테도 선물 있어.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런던에 있는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알아. 거기서 매년 재능 있는 아이들 뽑아서 무료로 훈련시켜주거든. 내가 코치들한테 제임스 얘기했더니 한번 테스트 받아보라고 하더라. 제임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축구 아카데미요, 진짜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나 축구선수 될 수 있어. 하나는 웃으며 제임스의 어깨를 잡았다. 제임스 침착해. 근데 손흥민 씨, 이건 너무 큰 기회예요. 손흥민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제임스가 열심히 하면 나보다 더 멋진 선수가 될지도. 그는 제임스와 주먹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때 엠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흥민 오빠 재단에서 메일 왔어요. 장학금 서류 다 승인됐대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엠마. 하나 씨한테 과정 시작 날짜랑 세부사항 알려줘. 엠마는 노트북을 열어 하나에게 이메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하나 씨. 다음 달부터 과정 시작할 수 있어요. 병원 근무 시간 고려해서 저녁 수업도 많아요. 하나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더 전문적인 자격을 따고 싶었지만 시간과 돈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한편 The Crown's Jewel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와 제임스를 모욕했던 호스트 올리버는 그날 밤 손흥민의 개입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윌리엄은 올리버를 사무실로 불러 경고했다. 올리버, 손흥민 같은 VIP 손님이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를 지켜줬어. 근데 너 때문에 거의 망신당할 뻔했잖아. 올리버는 변명하려 했지만
윌리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넌 여기서 일 못해. 올리버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그는 손흥민과 하나를 원망하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손흥민의 사무실에서 하나는 장학금 서류를 다시 읽으며 물었다. 손흥민 씨, 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나 씨,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고. 하나 씨랑 제임스 보면 예전에 저희 가족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는 제임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임스 같은 팬이 있으면 저도 더 열심히 뛰어야죠. 제임스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다음 경기 꼭 골 넣어요. 손흥민은 엄지를 치켰으며 말했다. 약속 하나와 제임스가 사무실을 나설 때 엠마가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다. 하나씨,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제임스 축구 연습 열심히 해. 제임스는 엠마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말했다. 누나,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는 엠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무실을 나왔다.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제임스의 손을 꼭 잡았다. 제임스, 우리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 나도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하나는 제임스의 말에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손흥민의 선물이 단순한 장학금과 축구 아카데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올리버의 질투와 분노가 조용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와 제임스는 새로운 기회와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하나와 제임스의 삶은 손흥민의 선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장학금 덕분에 하나는 간호사로서 더 전문적인 자격을 따기 위한 저녁 수업을 시작했고, 제임스는 런던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는 병원 근무와 수업으로 바빠졌지만 제임스가 축구장에서 웃으며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로가 녹아내렸다. 손흥민의 도움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와 제임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과의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길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집은 런던 외곽의 소박한 주택가에 있었다. 오래된 붉은 벽돌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하나가 손수 가꾸는 작은 정원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하나가 병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손흥민이 서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하나씨, 안녕. 제임스 말로는 여기 수도꼭지가 새고 있다던데 제가 좀 봐줄까 해서요. 손흥민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손흥민 씨, 어떻게 여길... 그리고 수도꼭지라니... 제임스가 뭐라고 했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제임스가 아카데미에서 자랑하더라고요. 엄마가 집 고치느라 바빠요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죠. 하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는... 그때 제임스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손흥민 아저씨, 그는 손흥민에게 달려들어 포옹했다. 아저씨, 우리 집 진짜 멋져요. 그렇죠. 손흥민은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 정원 보니까 나도 집에 꽃 심고 싶네. 그는 하나를 보며 말했다. 그럼 수도꼭지부터 볼까요? 하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고치다 망가지면 책임지셔야 해요. 손흥민은 장난스럽게 가슴을 쳤다. 걱정 마세요. 제가 축구만 잘하는 줄 아셨어요. 집수리도 프로급이에요. 그의 농담의 하나와 제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주방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점검했다. 하나는 옆에서 물을 잠갔다 열었다 하며 도왔다. 제임스는 바닥에 앉아 공구 상자를 구경하며 물었다. 아저씨, 이거 다 어디 쓰는 거예요? 손흥민은 렌치를 들며 말했다. 이건 수도관 고칠 때 쓰는 거야. 제임스, 나중에 너도 배워볼래? 제임스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아저씨처럼 멋지게 고치고 싶어요. 하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제임스와 시간을 보내며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고친 후 손흥민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새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씩 다른 고칠 때 있으면 말해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근데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손흥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 하나씨 요리, 그럼 기대해야겠네요. 하나가 준비한 저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다. 로스트 치킨, 구운 감자,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손흥민은 접시를 보며 감탄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제임스 엄마 요리 최고지.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치킨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평범한 집밥이에요. 손흥민 씨가 이런 거 먹을 시간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포크를 들며 말했다. 평범한 집밥이 제일 좋아요. 시즌 중엔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어서 이런 요리 보면 진짜 행복해지죠. 그는 치킨을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다. 하나씨,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레스토랑 메뉴로 내도 될 정도예요. 하나는 그의 과장된 칭찬에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중 손흥민은 제임스에게 축구 아카데미 이야기를 물었다. 제임스 훈련 어때? 코치들 말 잘 듣고 있어. 제임스는 신나게 말했다. 코치님이 저보고 드리블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슈팅이 약해서 연습해야 한대요. 손흥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슈팅은 연습이 전부야. 나도 처음엔 골대 밖으로 공 날리기 바빴어. 근데 매일 연습했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지. 그는 제임스에게 윙크했다. 하나는 손흥민이 제임스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가 요즘 축구 얘기만 해요. 손흥민 씨 덕분에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임스 같은 아이들이 꿈꾸는 거 보면 저도 더 열심히 뛰고 싶어져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하나가 문을 열자 이웃인 릴리 할머니가 서 있었다. 릴리는 7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으로 하나와 제임스를 늘 챙겨주는 이웃이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쿠키통을 들고 있었다. 하나 병원에서 바빠서 정신없을까봐 쿠키 좀 구웠어. 제임스 줄, 어머 이게 누구야? 릴리는 손흥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TV에서 보던 그 축구선수 아니니?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릴리 할머니. 손흥민입니다. 쿠키 냄새가 벌써 좋네요. 릴리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하나 집에 다 와 있고 하나 이 사람 잘 붙잡아. 하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할머니 그냥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손흥민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릴리 할머니. 저 그냥 수도꼭지 고치고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릴리는 테이블에 앉아 쿠키를 나누며 하나와 제임스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 이 녀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가.
남편 잃고 혼자 제임스 키우면서도 병원에서 늘 웃으면서 일해. 나 같으면 못 버텼을 거야.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할머니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손흥민은 릴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 할머니 하나 씨가 대단한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죠. 릴리는 손흥민을 보며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 이 사람 자주 불러. 집에 고칠 때 많잖아.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손흥민은 제임스를 축구 아카데미 연습장에 데려갔다. 그는 코치들과 인사를 나누며 제임스를 소개했다. 이 녀석 드립을 잘해야 해요. 근데 슈팅 연습 좀 도와주세요. 코치들은 웃으며 제임스를 맞이했다. 손흥민은 제임스에게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제임스 공을 찰 때 발목 힘줘. 그리고 골대를 똑바로 봐. 제임스는 손흥민의 말을 따라하며 공을 찼다. 공은 골대에 맞았지만 손흥민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좋았어. 계속 연습하면 골 들어갈 거야. 제임스는 땀을 흘리며 웃었다. 아저씨,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제임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The Crown's Jewel의 호스트 올리버는 여전히 하나와 손흥민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경고를 받은 후 손흥민이 하나를 특별 대우한 일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험담을 퍼뜨렸다. 그 여자 그냥 싱글맘인데 손흥민이 왜 저렇게 챙겨주는 거지? 뭔가 수상해. 그의 말은 곧 소문으로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 포럼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명 축구 선수가 싱글맘과 이상한 관계라는 제목의 글은 하나와 손흥민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는 병원 동료로부터 그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 씨가 그냥 도와준 건데 왜 이런 소문이? 그녀는 속상했지만 제임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다. 소문을 들은 손흥민은 엠마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엠마는 화가 나서 말했다. 흥민 오빠 이거 분명 그 레스토랑 직원 짓이에요. 올리버라는 그 남자 직원들한테 자꾸 험담했대요. 손흥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엠마, 화내지 마. 이런 거 신경 쓰면 지쳐. 대신 하나 씨랑 제임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야지. 그는 The Crown's Jewel 매니저 윌리엄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윌리엄은 즉시 올리버를 불러 조사했고 올리버가 소문을 퍼뜨린 증거를 발견했다. 윌리엄은 단호하게 말했다. 올리버 너 이번엔 선 넘었어. 짐 싸. 올리버는 결국 해고당했다. 손흥민은 하나에게 전화해 말했다. 하나 씨 소문 때문에 걱정했죠. 다 정리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는 그의 목소리에 안도하며 말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죄송할 거 없어요. 하나 씨랑 제임스가 웃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손흥민을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전통 영국식 PCN 칩스를 준비했다. 손흥민 씨, 이거 영국 대표 요리예요. 맛없으면 솔직히 말해요. 손흥민은 칩스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나중에 저도 배워야겠어요. 제임스는 옆에서 말했다. 엄마 나도 PCN 칩스 만들어 볼래.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같이 만들자. 식사 중 하나는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흥민 씨,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도 아무 보답도 못 받는데 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나 씨, 저도 누군가 도와준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죠. 그리고 제임스 보면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꿈 많고 열심히 뛰던 때요. 그는 제임스를 보며 말했다. 제임스 약속해. 꿈 포기하지 마. 제임스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저씨. 하나의 집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더 이상 유명한 축구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와 제임스의 친구이자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의 공부와 제임스의 축구는 이제 시작이었고 손흥민은 그들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와 제임스의 삶은 손흥민과의 만남 이후 완전히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장학금 덕분에 고급 간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얻었다. 제임스는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매일 땀을 흘리며 훈련했고 그의 드리블과 슈팅은 코치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멘토처럼 그들의 여정을 함께했다. 하나와 제임스는 더 이상 런던의 소박한 모자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노력과 손흥민의 따뜻한 지원이 결실을 맺는 날이 다가왔다. 하나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 런던의 한 강당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하나는 검은 가운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제임스를 키우며 생계를 꾸리던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흥민의 도움과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객석에서 제임스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최고야 하나는 제임스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손흥민과 엠마가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하나를 향해 엄지를 치켰으며 말했다. 하나씨 정말 대단해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엠마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하나씨 졸업 축하해요. 나중에 병원 가면 하나씨한테 치료받고 싶네요. 하나는 그들의 응원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흥민씨, 엠마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하나는 제임스와 손흥민, 엠마와 함께 강당 밖으로 나왔다. 제임스는 하나에게 달려들어 포옹했다. 엄마, 이제 간호사 선생님 아니야. 간호사 왕이야. 하나는 웃으며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왕은 무슨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근데 제임스 오늘 너 경기 있잖아. 준비됐어. 제임스는 가슴을 쭉 펴며 말했다. 당연히 오늘 골 넣을 거야. 손흥민은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 자신감 좋네. 코치 말 잘 듣고 팀워크 잊지 마. 골 넣으면 나한테 전화해. 제임스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저씨. 그날 오후 제임스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는 지역 리그의 시범 경기를 열었다. 작은 축구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다. 하나는 관중석에 앉아 제임스를 응원했다. 그녀의 옆에는 손흥민과 엠마가 함께였다. 손흥민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몇몇 부모들이 그를 알아보고 웅성거렸다. 엠마는 웃으며 말했다. 흥민 오빠, 여기서도 스타야. 조용히 응원하려면 선글라스도 껴야겠네. 손흥민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변장하고 올게. 하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임스의 경기를 보러 온 것에 감사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제임스는 공격수로 뛰며 공을 몰았다. 그의 드리블은 아직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나는 손을 꼭 쥐고 제임스를 지켜봤다. 가자, 제임스.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기 중반 제임스는 동료의 패스를 받아
골대 앞까지 달렸다. 그는 손흥민이 가르쳐준 대로 발목에 힘을 주고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키퍼의 손을 스치며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석이 환호로 터져나왔다. 제임스는 두 팔을 벌리며 뛰었고 동료들이 그를 둘러싸며 축하했다.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임스 잘했어. 손흥민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저 녀석 진짜 해냈네. 하나씨, 제임스 대단해요. 엠마는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찍으며 말했다. 이거 제임스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완전 스타야. 경기가 끝난 후 제임스는 땀에 젖은 채 관중석으로 달려왔다. 그는 하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골 넣었어. 봤지? 하나는 제임스를 꼭 안으며 말했다. 봤어, 제임스. 정말 멋졌어. 손흥민은 제임스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말했다. 제임스 그 슈팅 진짜 멋졌어. 근데 다음엔 2골 넣어볼까?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다. 3골 넣을게요. 코치가 다가와 제임스를 칭찬했다. 제임스 오늘 팀워크 좋았어. 계속 이렇게만 해. 손흥민은 코치와 악수하며 말했다. 이 녀석 잘 부탁드릴게요. 재능 많아요. 코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수님이 보증한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날 저녁 손흥민은 하나와 제임스를 위해 The Crown's Jewel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번에는 하나와 제임스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올리버는 이미 해고된 후였고 새로운 호스트는 손흥민의 테이블을 정성껏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하나의 졸업과 제임스의 골을 축하하는 장식이 놓여 있었다. 클라라 레스토랑에 수석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했다. 하나씨, 제임스 축하해요. 오늘은 내가 특별한 메뉴 준비했어요. 그녀는 제임스를 보며 윙크했다. 제임스 축구장 디저트 또 먹고 싶지? 제임스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클라라 언니.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엠마도 파티에 합류하며 말했다. 흥민 오빠, 이번엔 나도 디저트 많이 먹을 거야. 칼로리 걱정은 내일 할게.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엠마, 오늘은 맘껏 먹어. 축하 파티니까 파티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클라라는 초콜릿과 바닐라 크림으로 만든 축구공 모양의 케이크를 가져왔다. 케이크 위에는 하나 앤 제임스 축하해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제임스는 케이크를 보며 소리쳤다. 와, 이거 진짜 멋져요. 하나는 클라라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클라라 씨,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클라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씨, 제임스 같은 귀여운 손님 있으니까 나도 신나게 만들죠. 손흥민은 잔을 들며 말했다. 자, 하나씨 졸업과 제임스의 멋진 골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하나는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며 말했다. 흥민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삶을 바꿔줬어요. 손흥민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하나씨, 이건 당신이랑 제임스가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하나와 제임스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더 꺼냈다. 그는 2장의 티켓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다음 주 내 홈경기 VIP석 티켓이에요. 하나씨, 제임스 와서 응원해 줄래요? 제임스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진짜요, 엄마. 우리 손흥민 아저씨 경기 보러 가는 거야. 하나는 놀라며 말했다. 흥민 씨,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큰 거 아니에요. 제임스가 골 넣은 거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뛰어야겠더라고요. 경기장에서 만나요. 제임스는 티켓을 손에 쥐고 뛰어다녔다. 엄마, 나 응원 플래카드 만들 거야. 하나는 제임스의 열정에 웃으며 손흥민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꼭 갈게요. 파티가 끝나고 하나와 제임스는 집으로 돌아왔다.
제임스는 티켓을 베개 옆에 놓고 잠들었다. 하나는 창밖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The Crown's 주얼에서 모욕당했던 그날 손흥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녀와 제임스의 삶은 어땠을까? 그녀는 손흥민의 따뜻한 미소와 제임스의 웃음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직업과 자신감을 얻었고 제임스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삶에 빛을 비췄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이끌 터였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나는 제임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제임스, 우리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제임스는 잠결에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응, 엄마. 나 손흥민 아저씨처럼 될 거야. 하나는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의 가슴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딘가 런던의 다른 곳에서 손흥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하나와 제임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저 녀석들 진짜 멋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